화면에서는 클로드가 세션에 필요한 시스템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필요한 브랜드 스토어에 들어가서 쇼핑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클로드 코덱스 제미나이를 모두 사용하는 하네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카팟이 사원칙만 담긴 클로드.md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얼마 전 공개된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페이블 O를 정말 잘 사용하기 위해 엔트로픽 공식 지침에서 가져온 클로드.md를 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마다 이런 시스템을 따로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스토어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제품을 쇼핑백에 담듯이 필요한 클로드.md와 시스템 구성 파일을 골라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로드아웃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백화점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죠. 진열대에는 이미 제가 만든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여러 AI가 팀으로 일하는 멀티 에이전트, AI들이 기억을 공유하는 지식금을 비용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요금 가드, 그리고 목표를 주면 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트 루프, 전부 예전 영상에서 하나씩 만들었던 것들이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괜찮습니다. 로드아웃에는 다른 브랜드도 직접 입점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하나 입점시키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AI가 영상 준비물을 스스로 만드는 건 지난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이번엔 그 자동 루프를 통째로 설치한 게 아니라 진열대에서 골라 담아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같이 담느냐에 따라 같은 루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골라 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 폴더마다 성격이 다른 클로드.md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클로드.md 시스템 구성이 유연해야 합니다. 멀티 에이전트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페이블 O 단독 실행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요금 가드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새 시스템 등록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조금 낯선 말이 섞여 있으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 AI가 함께 일하는 게 멀티 에이전트, 똑똑한 모델 하나가 다른 AI를 부르지 않고 혼자 길게 일하는 게 페이블 O 단독, 비용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게 요금 가드, 그리고 내가 만든 새 구성을 진열대에 올리는 게 시스템 등록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구성이 다릅니다. 그러면 AI에게 주는 작업 지침도 프로젝트마다 유연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폴더가 어떻든 지침 세트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푸는 도구 클로드.md 구성 백화점을 소개하겠습니다. 필요한 구성을 진열대에서 골라 담듯이 설치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폴더마다 골라 담는 클로드.md 카탈로그가 무엇인지. 둘째, 같은 코너에 놓인 구성은 함께 담을 수 없다는 규칙. 셋째, 구성을 합치는 대신 조건부 분단으로 손발을 맞추는 방식. 넷째, 직접 담은 자동 루프가 이 영상의 준비물을 스스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여러분이 만든 구성을 카탈로그에 직접 입점시키는 실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이신 분을 위해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클로드.md는 AI에게 주는 작업 지침서입니다. 이 폴더에서는 이렇게 일해라. 이런 규칙을 지켜라. 그 내용을 적어두면 AI가 그걸 읽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동안 저는 이 지침서에 여러 기능을 담아왔습니다. AI의 폭주를 막는 카파시의 4원칙, 에이전트들이 기억을 공유하는 지식금을 비용이 새지 않게 막는 요금 가드. 문제는 이 기능들이 멀티 에이전트 지침서 세트 하나의 통째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불편인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글 하나 담는 가벼운 폴더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지침서 세트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AI가 글 좀 고쳐달라는 요청에도 멀티 에이전트 지침부터 읽습니다. 다른 AI를 불러야 하나, 승인은 받았나, 작업 폴더는 만들었나, 글 다듬는 폴더에는 행동 원칙 몇 줄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그래서 카팟이 4원칙만 따로 쓰고 싶어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납만, 요금 가드만 골라 쓰는 것도 안 됐습니다. 폴더마다 성격은 다른데 구성은 언제나 같은 세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멤버 전용 영상에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페이블 O 하나를 단독으로 굴리는 방식과 멀티 에이전트를 같은 과제로 맞붙여 봤는데 어느 한쪽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작업마다 잘하는 쪽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폴더마다 구성을 골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오늘의 주인공 로드아웃입니다.
로드아웃은 작업 폴더 성격에 맞는 구성을 카탈로그에서 골라 담아 설치하는 도구입니다. 이름 로드아웃은 게임에서 출격 전에 장비를 골라 담는 장비 조합을 뜻합니다. 폴더 하나를 하나의 임무라고 보고 그 임무에 맞는 구성만 챙겨 담는 겁니다.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플러그인을 한번 추가하면 카탈로그가 나옵니다. 카탈로그에는 지금 6가지 구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하나씩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행동 교육 칸에는 카파시 사원칙, 오픈AI 창립 멤버이자 테슬라의 AI 책임자였던 안드레 카파시의 조언을 정리한 AI가 폭주하지 않게 잡는 행동 원칙 4가지입니다. 멋대로 가정하지 말 것, 단순하게 만들 것, 시킨 곳만 고칠 것, 검증하며 일할 것. 실행 구조 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멀티 에이전트. 클로드가 감독을 맡고 코덱스와 제미나이 같은 다른 AI를 일꾼으로 부리는 팀 작업 시스템입니다. 우리 채널의 간판 시리즈죠. 그리고 페이블 O 단독.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페이블 O 하나가 다른 AI를 부르지 않고 혼자 길게 일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엔트로픽 공식 지침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엔트로픽의 공식 문서로 공개한 페이블 O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지시를 세세하게 나열하는 대신 짧게 줄 것, 긴 작업은 통째로 맡기고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것, 그리고 예전 모델에 쓰던 세세한 안전장치 문구는 오히려 걷어낼 것, 이 품목은 그 지침을 클로드.md 문장으로 옮긴 것입니다. 문서 주소는 영상 설명에 넣어두겠습니다. 자율성 칸에는 에이전트 루프 목표와 합격 기준을 주면 만들고 검사받고 고치기를 합격할 때까지 스스로 반복하는 실행 방식입니다. 지식 관리 칸에는 지식구물 낫, AI가 일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세션이 끝나도 남는 지식 노트로 쌓아서 다음 세션과 다른 AI가 이어받게 하는 구성입니다. 마지막 비용 통제 칸에는 요금 가드, AI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다가 한도가 위험해지면 작업을 스스로 멈추는 안전장치입니다. 전부 예전 영상에서 하나씩 만들어 소개했던 것들입니다. 이 6가지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기준일 뿐 여러분만의 카탈로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같은 코너를 함께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구성들이 칸별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화점으로 치면 식품 코너, 가전 코너 같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칸을 코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하나입니다. 같은 코너에 놓인 구성은 함께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막혀있는 짝이 페이블 O 단독과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둘 다 실행 구조 코너에 있습니다. 한쪽은 똑똑한 모델 하나가 다른 AI를 부르지 않고 혼자 일하는 방식이고, 다른 한쪽은 여러 AI가 함께 일하는 방식입니다. 정반대라서 한 폴더에 둘을 같이 두면 지침이 서로 부딪힙니다. 혼자 일하는 지침과 팀을 부르라는 지침을 동시에 받으면 AI는 그때그때 아무 쪽이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코너로 묶어두고 둘 중 하나만 담게 했습니다. 칸이 다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티 에이전트의 카파시 사원칙, 에이전트 루프, 요금 가드를 함께 담는 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담을 수 있는 조합만 12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막힌 짝을 억지로 같이 담으려고 하면 설치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거부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코너에 있는 페이블 O 솔로와 멀티 에이전트를 쇼핑백에 담아 보겠습니다. 설치를 거부하는 것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를 잘못 만든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서로 부딪히는 지침서가 만들어지지 않게 막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조금 더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랑 에이전트 루프를 같이 쓰려면 아예 루프 더하기 멀티 같은 합본 구성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합본을 만들기 시작하면 조합의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성이 6개일 때 2개씩만 짝지어도 합본이 10개를 넘고 새 구성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 합본들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진열대의 각 구성 안에는 이런 문장이 미리 들어있습니다. 만약 멀티 에이전트도 함께 깔려 있다면 이렇게 하라. 여러분이 손으로 써놓는 게 아니라 구성을 담으면 그대로 따라오는 문장입니다. 이건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읽는 문장입니다. AI가 지침서를 읽다가 옆에 그 구성이 같이 깔려 있는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같이 깔려 있으면 그 문장이 살아나서 작동하고 없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죽은 문장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시연으로 보여드릴 에이전트 루프 클로드.md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루프 구성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도 함께 있다면 산출물 검수를 다른 AI에게 맡겨라. 그래서 멀티가 같이 깔린 폴더에서는 루프가 만든 결과물을 코덱스가 채점하고 이미지는 제미나이가 채점합니다. 만약 멀티 에이전트가 깔려 있지 않다면 루프가 스스로 채점하겠죠. 합치지 않고도 구성끼리 알아서 손발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를 추가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연이라 로컬 스코프로 설치하겠습니다. 릴로드 플러그인스를 실행하면 바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골라 담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화면에 카탈로그가 보입니다. 현재 작업 폴더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폴더에 담을 구성을 고릅니다. 에이전트 루프와 멀티 에이전트를 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필요한 것들을 담으면 됩니다. 이 폴더의 임무가 영상 준비물 만들기라서 스스로 일하는 루프의 결과물을 채점해줄 팀까지 붙인 조합입니다. 만약 같은 코너인 페이블 5 단독과 멀티 에이전트를 같이 담으면 설치가 그 자리에서 거부됩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을 담았으니 이번 영상을 만들 준비를 시켜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무엇을 만들지 정리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 루프 자체는 익숙하실 텐데 그때와 지금은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그때는 루프를 쓰려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째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카탈로그에서 루프만 따로 담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루프만 필요한 폴더에는 루프만 나오면 됩니다. 둘째, 검수팀이 선택제가 됐습니다. 그때는 코덱스 제미나이 채점이 시스템에 붙박이로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멀티 에이전트를 같이 담을 때만 팀 채점이 켜지고 안 담으면 루프가 스스로 채점합니다. 요금 가드도 마찬가지로 같이 담은 폴더에서만 루프가 가드에 반응합니다. 셋째, 범용 양식이 딸려옵니다. 지금 보시는 인터뷰 도구는 영상 제작에 맞추는 제 개인 도구라 배포판에는 없지만 대신 구성을 담으면 목표와 채점표를 적는 빈 양식이 함께 설치됩니다. 그 양식을 여러분이 작업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코드 정리든 블로그 글이든 보고서든 목표와 합격 기준만 적어주면 루프는 똑같이 돕니다. 영상 준비물은 오늘의 예시일 뿐입니다. 같은 루프인데 골라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쓰임새가 훨씬 넓어진 겁니다. 장면 전환 영상은 지난 영상 때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이번엔 빼겠습니다. 일반 공개 영상입니다. 썸네일 문구입니다. 영상 후기에 관한 설정입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에이전트 루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에이전트 루프를 실행합니다. 목표는 이 영상의 준비물 7가지를 만드는 것. 낭독 대본, 오프닝 영상 소개, 슬라이드 영상, 설명 이미지 4장, 썸네일 세안, 제목과 설명, 그리고 매뉴얼 초안까지입니다. 준비물마다 합격 기준을 적은 채점표도 미리 줬습니다. 잠시 클로드.md 파일을 확인해 보면 조건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가 같이 깔려 있으니 루프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AI가 채점합니다. 글은 코덱스가 채점하고 이미지는 제미나이가 채점합니다. 코덱스가 대본을 검수합니다. 내 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에게 재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과정은 이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의 영상은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로 이동하겠습니다. 의도한 대로 잘 돌아갔습니다. 7가지 준비물이 전부 채점표 전 항목 합격으로 끝났습니다. 참고로 전체 걸린 시간은 36분이었습니다. 산출물들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썸네일입니다. 사실 영상 준비하면서 썸네일 지침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서 다시 작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이미지들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의도한 대로 잘 나왔습니다. 영상 속의 모션 그래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도한 대로 잘 나왔습니다. 대본 영상 메타데이터 매뉴얼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최종 검토 및 약간의 수정을 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 방법으로 영상 제작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쓰인 준비물들이 방금 골라 담은 그 구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폴더 자체가 오늘 소개하는 도구의 증거인 것이죠. 아까 뒤에서 보여드린다고 했던 거부 장면이 남았습니다. 이번엔 새 폴더입니다. 혼자 조용히 일할 폴더라서 이름을 솔로 데모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페이블로 단독과 멀티 에이전트를 같이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앞에서는 그 폴더에만 적용되는 로컬 스코프로 설치했기 때문에 새 폴더인 여기서는 한 번 더 설치하겠습니다. 클로드.md 구성 골라달라고 지시하겠습니다. 현재 폴더에 설치하겠습니다. 페이블로 솔로와 멀티 에이전트를 담겠습니다. 둘 다 같은 코너라 설치가 안 돼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그 자리에서 거부됩니다. 모순된 지침에는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조합을 바꿔서 카파시 사원칙과 페이블로 단독을 담겠습니다. 이번엔 코너가 다르니 바로 설치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오른쪽 두 개의 파일은 두 개의 폴더 안에 각각 있는 클로드.md 파일입니다. 왼쪽은 방금 카파시 사원칙과 페이블5 단독을 담은 솔로 데모 폴더입니다. 오른쪽 로드아웃 데모 폴더는 이전에 에이전트 루프를 실행했던 폴더입니다. 각각의 클로드.md 파일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조건부 문단들이 보입니다. 페이블로 단독도 설치된 경우라고 적힌 조항이 이 폴더에서는 살아나 있고 멀티 에이전트도 설치된 경우 조항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에이전트 루프를 실행한 폴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멀티 에이전트도 설치된 경우 조항이 살아나고 요금 가드가 설치된 경우 조항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로드아웃이라는 이름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두 폴더가 그대로 답입니다. 로드아웃 데모는 멀티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루프를 담은 말하자면 팀 미션용 장비입니다. 솔로 데모는 카파시 사원칙과 페이블로 단독을 담은 솔로 미션용 장비입니다. 두 폴더의 지침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드아웃 데모의 지침서는 팀 운영 규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AI를 일꾼으로 부리는 구조, 부르기 전에 승인받는 규칙, 결과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검수하는 절차. 반면 솔로 데모의 지침서에는 그런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행동 원칙 4가지와 다른 AI를 부르지 말고 혼자 끝까지 하라는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요청을 던져도 한쪽 폴더는 팀부터 꾸리고 다른 폴더는 혼자 조용히 일합니다. 같은 백화점에서 담았는데 임무가 다르니 장비도 다른 겁니다. 폴더 하나가 임무 하나, 임무마다 다른 장비. 이게 로드아웃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설치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른 구성을 지침서에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같은 구성을 다시 담으면 표시를 따라 기존 부분만 바꿔치기해서 중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 구성은 순수한 마크다운 문서라 특정 도구에 묶이지 않고 멀티 에이전트 구성만큼은 기존 멀티 에이전트 설치기에 그대로 맡깁니다. 표시 방식 같은 더 깊은 구현 세부는 조금 기술적이라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부 문단은 프로그램으로 강제되는 게 아니라 AI가 읽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문장을 놓칠 수 있고 그때는 지침서를 다시 읽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담으면 안 되는 짝도 지금은 하나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페이블로 단독과 멀티 에이전트 조합입니다. 앞으로 서로 부딪히는 구성이 더 발견되면 막는 짝도 하나씩 추가해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입니다. 카탈로그에 있는 구성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 구성을 직접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입점시켜 보겠습니다. 방법은 정해진 양식을 따라가면 됩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 폴더를 하나 복사하고 이 구성이 어느 코너에 들어갈지 적고 지침 내용을 문서로 채우면 끝입니다. TDD 규율이라는 구성을 입점시켜 보겠습니다. TDD는 코드를 먼저 짜는 게 아니라 검사부터 만들어 놓고 코드를 그 검사에 통과시키는 개발 방식입니다.
화면처럼 양식을 채워봤습니다. 코너는 테스트 규율이라는 새 코너를 하나 만들어 지정했고, 지침은 3줄짜리 규칙으로 적었습니다. 검사를 먼저 쓸 것, 버그는 재현하는 검사부터 만들 것, 검사 없이 동작한다고 보고하지 말 것, 그리고 아까 배운 조건부 문단도 하나 넣었습니다. 에이전트 루프도 설치되어 있다면 채점표에 검사 통과 항목을 넣어라. 새로 입점한 구성이 기존 구성과 손발 맞추는 것까지 양식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제 카탈로그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번째 품목으로 TDD 규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새 코너를 만들었으니 기존 6개와는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고, 나중에 누군가 테스트 규율 코너에 다른 구성을 입점시키면 그때는 같은 코너 규칙에 따라 둘 중 하나만 담게 됩니다. 앞에서 본 같은 코너는 함께 못 담는다는 규칙이 새로 넣은 구성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새 품목을 입점시키는데 드는 일은 폴더 하나 채우는 게 전부입니다. 프로그램을 고칠 필요도 기존 구성을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진열대를 계속 넓혀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진열대에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머릿속에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저는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구성이 다르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가 필요한 폴더, 단독 실행이 필요한 폴더, 요금 가드가 필요한 폴더, 새 시스템을 등록해야 하는 폴더, 로드아웃은 그 구성들을 진열대에서 골라 담게 해줍니다. 같은 코너는 함께 담지 못하게 막고 합치는 대신 조건부 문장으로 구성끼리 손발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구성을 직접 얼마든지 입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준비물이 바로 그렇게 담은 자동 루프가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도구를 더 깊이 뜯어보고 직접 써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준비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은 고정 댓글에 구글 폼에 이메일만 남겨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자주 나올 질문들도 고정 댓글에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 멤버십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나누는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혼자 검색해서는 찾기 어려운 시행착오나 실전 노하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채워가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멤버 혜택은 앞으로 차차 더 늘려갈 생각이고 멤버분들을 위한 전용 영상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